그냥 외워. 가야 된다? 어디 나와? 봅시다. 딱 일주일이네. 목금토월화수목 7번 할 건데, 여러분들 경일고 방학 일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삼각함수만 하는 거고, 수원이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지. 여러분들 상하는 사실 다 했을 겁니다. 수상에서 뭐 배웠습니까? 수상에서 여러분 배운 거 그냥 딱 하나. 방정식. 방정식이랑 비슷한 거야. 잠수 배워. 잠수. 수하에서 배웠나? 수하 있죠. 수하에서 함수를 배우나? 네. 상하에서 그냥 토탈로 해서 하나 배운다고 생각하는 게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크게 세 가지의 함수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원에서 지수함수, 그리고 로그 함수, 삼각 함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 과정 내에서 함수는 크게 보면은 저렇게 6가지 배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 수투랑 미적 남았는데요. 수투에서 뭐 한다? 미적. 미분 적분을 하는데 얘를 미분하고 적분합니다. 그래서 다항함수를 미분하고 미분해보고 적분해봅니다. 그 미적분에서 뭘 할까? 나머지 전부 다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나머지 저런 거를 나머지 함수를 뭐 영어를 쓸까? 얼마 초월함수라고 합니다. 쟤네들은 초월함수를 미분 적분합니다. 이과가 있나? 아직 안 정했나? 나는 이과를 갈 거다. 이과를 갈 거다. 머리가 안 됐어. 수원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머리는 다 됩니다. 정명아. 하냐 안 하냐입니다. 하면 다 됩니다. 맞죠? 하면 됩니다. 수원에서 배웠던 새로운 함수들을 기억을 잘 해놔야지 이때 얘네들을 미분적분할 수 있겠지. 쟤네들을 나는 문과다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까? 그렇다고 수원을 버릴 수는 없지. 수원 따로 내신 들어가니까 그래야 되는데 나는 문과다 그러면은 지금 뭐 문이과 마찬가지겠지만 수상, 수화에서 배웠던 이런 함수들 조금 더 절대로 수학은 버리면 안 됩니다. 배운 게 계속 누적돼야 됩니다. 누적돼야 되기 때문에 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큰일 납니다. 자, 미분하기 전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복습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5개가 내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얘네를 미분을 할 수가 있어요. 얘네 초월함수들이. 수투 때도 마찬가지겠지. 수투 여러분 이제 2학년 2학기 때 최소 문과에도 2학년 2학기 때 들어갈 건데 쌤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좀 잘 안 돼요. 걔네들을 미분 적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함수 다 기억이 돼야 되고 오늘 할 거는 뭐다? 우리가 이번 주에 할 거는 얘네입니다. 얘네 삼각함수. 왜? 선생님 뭐 함수 다 똑같은데 쟤만 더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쟤가 수능에 한 5문제 나옵니다.
한 단원으로 봤을 때는 비중이 거의 제일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정시도 따야 되지. 요거 수원 중에서 얘가 출제 비율이 제일 많고 제일 많이 나옵니다. 삼각함수의 미분 적분까지 치면은 쟤는 한 7, 8문제 나옵니다. 엄청 중요한 그 단원이지. 그래서 수원에서 삼각함수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삼각함수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간단하게 삼각 B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에 알고 있는 거는 삼각 B를 알고 있을 겁니다. 직각삼각형일 때 요각도를 뭐 A, B, C라고 한다면은 sin A, sin A보다는 적어드렸어요. B를 sin B, cosine B, 탄젠트 B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 요거는 복습만 합시다. sin 어떻게 됩니까? 뭐분의 뭐? C분의 B입니까? 네. 맞습니까? 여기 요거분의 요거지. 그리고 코사인은 얼마입니까? C분의 A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C 그려주면 되지. 마지막 탄젠트는 A분의 B입니다. 여기 T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 적어주고 T 적어주고 T 적어주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되는데 쌤 저게 무슨 SAO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S를 필기체로 쓰면은 요 S를 왼쪽에서 올라오고 바깥쪽에서 나가면 이렇게 써집니다. 여기까지 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중요하진 않지만 사인에서 여기를 마저 안 쓴 거다. 그래서 저거 S다 어차피.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요건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라고도 하지. 하나만 더 나갑시다. 우리 좌표 평면에서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요거 기울기 얼마입니까? 상하에서도 몇 번 했을 텐데 기울기 얼마입니까? 우리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기울기의 정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선만 하나 내려보면은 요게 X의 증가량이지. 맞습니까? 요게 Y의 증가량이니까 왼쪽에 세 개 중에 뭐랑 똑같습니까? 탄젠트랑 똑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 할 때 탄젠트 세타로 푼 적이 있을 겁니다.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도가 30도일 때 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탄젠트 30도지? 탄젠트 30도를 까먹었나? 루트 3분의 1이지? 3분의 루트 3? 이것도 복습을 할까? 너무 익숙한 표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새로 배우는 게 아니고 복습입니다. 이거는 많이 채워 넣어봤지? 이거 얼마? 왜? 2분의 1이지? 2분의 루트 2고 2분의 루트 3이고 요거 채우고 나면은 코사인은 다들 잘 채우지? 네. 반대지? 이렇게 됩니까? 네. 탄젠트는 어떻게 채우면 진이 들어오세요. 진이야. 탄젠트는 여러분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탄젠트는 아까 전에 기울기이기도 했지만 코사인 B분의 사인 B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코사인 값과 사인 값을 알면 여기를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요거 분의 요거 얼마입니까? 2분의 1, 2분의 1 약분되니까 요거 나누면 얼마야? 요거 나누면 요렇게 기억해주면 탄젠트 까먹을 일 없습니다. 사인 코사인만 찾으면은 탄젠트 나눠주면 되네. 그리고 요게 좀 불편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유리화는 앞으로 특히 수1, 수2부터는 답을 다 구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해주는 게 계산이 편합니다. 중간에 미리 유리화 해주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계산할 때 조금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풀고 나서 맨 마지막에 유리화만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미리 유리화를 해줄 필요가 없다.
자, 요 정도 우리 기존에 알고 있던 거 복습하고 책 한번 봅시다, 이제. 네? 2시간 수업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단원 끝날 때 마지막에 테스트하고 1, 2, 3등 선생님 뭐 특강 때마다 소소하지만 문화상품권을 좀 줄 거니까 딱 일주일 빡세게 해서 받아가세요. 예. 수원이 자신감 넘치는데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겨보세요. 한번. 예, 됐습니다. 자, 88쪽 봅시다. 88쪽. 자, 시초선과 동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선에는 우리가 선분과 직선과 반직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선은 뭡니까? 한없이 이어지는 애입니다. 끝도 없이. 선분은 딱 끝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점이 A가 있고 점 B가 있으면 선분 AB라고 하면은 요거지. 네. 직선 AB라고 하면은 한없이 이어지는 애입니까? 네. 반직선은 반만 이어지는 애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만 이어지는 애를 반직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룰 애들은 전부 반직선입니다. 시초선도 반직선이고 동경도 반직선입니다. 시초선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 각을 찾기 위해서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각을 알 수가 없지. 직선이 두 개가 있어야지 각이 만들어집니까? 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선을 하나 만들 겁니다. 걔를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할 거고, 기준이 되는 선은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가는 얘를 이제 우리가 아무 말 없으면은 쟤를 기준선으로 잡을 겁니다. 제가 무조건 시초선입니다. 여러분이 기하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직전까지는 제가 시초선입니다. 기하를 선택했다 그러면 시초선이 조금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시초선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생각하면은 원점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가는 저 반직선이 기준선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과학에서 자기장하면서 막 이런 거 해본 적 있나? 막 이런 거 하고 네. 이런 거 해본 적 있습니까? 네. 맞습니까? 좌우가 X축이고 위아래가 Y축이고 앞뒤가 Z축입니다. 원래 Z축은 앞으로 나오는 게 양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뚫고 나오는 게 양수고 요 방향이 양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각도는 뭐다? 여기를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양의 방향입니다. 잘 헷갈리면 요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맞지? 요 방향이 양의 방향이구나. 튀어나오는 게 양의 방향입니다. 요 방향이 뭐다? 음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그럼 기존에 알고 있던 것처럼 시초선 기준으로 어떤 직선이 요 각도가 30도고 요 각도가 30도야. 그럼 요거 A가 있고 B가 있다고 합시다. OA가 시초선과 이루는 각도는 몇 도입니까? 30도입니다. OB가 시초선과 이루는 각도는 몇 도입니까? 마이너스 30도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각의 크기만 표시하지 이제 앞으로 방향까지 판단해서 각의 부호를 붙여줄 겁니다. 마이너스 30도인데 그리고 나서 하나만 더 합시다. 여기서 그럼 30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반직선 OA가 있습니다. 요 두 개 사이에 각도의 크기를 재어봤더니 30도래.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나는 저 주황색 직선 OA를 그릴 건데 얘 사실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30도만 가는 거일 수도 있지만 요렇게 돌아와도 요직선이 됩니까? 네. 맞아? 네. 그럼 저 때는 저 흰 거의 각의 크기가 얼마예요? 390도입니까? 네. 맞습니까? 자, 어떤 질문이 있어. A 학생한테 시초선을 기준으로 390도가 되는 직선을 그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나오겠지. 선생님 390도 한번 쫙 쟀더니 얘가 되네. 맞습니까? 자, 어떤 학생한테
C초선을 기준으로 750도가 되는 직선을 그어보자고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720도가 되라고 했어. 750도. 그러면 한 바퀴, 두 바퀴 돌아와서 30도만큼 가도 누가 됩니까? 똑같은 반직선이 만들어집니까? 네. 다른 방법으로 저는 그거 너무 싫어요. C초선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30도를 그려볼래요. 마이너스 340도까지 갔어. 누가 그려져? 똑같은 애를 그려지지. 자, 저 주황색 반직선을 표현하는데 각도가 몇 개가 생겨? 지금은 3개를 보여줬지. 네. 3바퀴가 되고 4바퀴가 되고 10바퀴가 되고 상관없지 사실. 네. 반대 방향으로 뭐 마이너스 100바퀴를 돌고 요만큼 가도 상관없지. 그래서 쟤를 하나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로 표현한다? 얘를 이제 앞으로 일반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각도를 이제 일반각이라고 부르고, 그냥 보이는 각도는 30도지 한 바퀴가 몇 도입니까? 360도입니까? 맞습니까? 네. 걔가 몇 바퀴가 더해지는지는 내가 모르지. 몇 바퀴가 더해졌는지는 나는 잘 몰라 라고 표현한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일반각.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각도를 먼저 표시를 해주고 반드시 몇 바퀴인지 몰라를 붙여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각을 이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몇 바퀴인지 몰라. 몇 바퀴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n, 그리고 한 바퀴가 360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88쪽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순서를 바꿔 적어놨네. 몇 바퀴인지 몰라를 먼저 적어놨지. 360n 플러스 알파라고 해놨습니까? 네. 그리고 n은 정수가 됩니다. n이 0이면 몇 바퀴인 거야? 빵 바퀴인 거지. 안 돌아가면 됩니다. n이 마이너스면 반대 방향으로 몇 바퀴 돈 거겠지. 그래서 여기는 순서가 반대로 적혀져 있지만 선생님은 앞으로 이거 앞에 걸 좀 먼저 쓰겠습니다. 네. 보이는 각도 좁고 몇 바퀴인지 몰라 붙여주시면 됩니다. 옆에 확인 한번 봅시다. 확인 1번. 680도. 360도 기준으로 제일 가까운 게 몇 바퀴야? 2바퀴가 있지? 2바퀴 돌면 몇 도야? 720도입니까? 네. 저 각도는 마이너스 40 플러스 360도 곱하기 2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알파를 양수로 표현하라 그랬네? 네. 알파를 양수로 표현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0은 하면 안 되겠네. 680에서 한 바퀴만 덜어내보자. 얼마입니까? 320도입니까? 네. 너무 크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여기에 360도 n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양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자, 마이너스 520도 양수 만들어 봅시다. 얼마 더해주면 될까? 360 부족하지? 네. 720까지 더해주면 200도가 됩니까? 200도 플러스 몇 바퀴인지 몰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근데 이렇게 360, 720 더해도 되나요?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도는 한 바퀴 돌아와도 제자리이기 때문에 360의 배수는 내가 얼마만큼 더하거나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 하나만 더 나눠봅시다. 우리 요거 비슷한 거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fx가 요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 fx 플러스 2랑 fx가 똑같다. fx 어떤 함수입니까? 네? 예시를 보여줄까? f0은 1이래. f1은 2래. f2는 얼마입니까? 3이 된다고? 1이지? 여기 0 넣으면 0이랑 F랑 같다라는 소리잖아.
1입니까? 여기다 1 넣으면 F3은 얼마? 2입니까? 네. 넣기만 하면 되잖아. F3이랑 F1이랑 똑같잖아. 맞습니까? 네. 그럼 F4는 F4는 1이지. F5는 2입니까? 이런 함수를 우리 무슨 함수라고 부르나? 들어본 적이 없나? 주기함수라고 부릅니다. 주기함수입니다. 주기가 2인 주기함수입니까? 예를 들어서 함수를 그렸어. 근데 함수가 0부터 2까지 요렇게 그려진대. 근데 fx 플러스 2랑 fx랑 똑같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얘는 이 모양이 반복되는 함수입니다. 맞습니까? 얘는 주기가 얼마야? 2지. 예를 들어서 f1이 2라고 해봅시다. f101은 얼마입니까? 2. 요거 한 개씩 늘려나갈 거야. 자, 주기가 얼마였지? 2. 주기만큼은 더하거나 빼도 값이 어때? 똑같지? 자, 101을 뭘로 적을 수 있어? 1 플러스 2 곱하기 50으로 적을 수 있습니까? 네. 주기가 다 50번 지나간 거지? 네. 결국 누구랑 똑같아? F1과 똑같습니까? 네. 2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했던 뭐랑 요거 형태가 비슷해? 일반각과 형태가 비슷하다는 거 보입니까? 네. 보입니까? 주기가 2였고 얘가 지금 50바퀴지 사실. 50번 반복된 거지. 네. 그리고 여기 눈에 보이는 첫 번째 값이었지.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각도에서 주기는 얼마입니까? 네. 360도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까? 네. 각도에서 주기는 360도라는 거. 그러면 각도를 다루는 애들은 어떤 함수다? 주기함수입니다. 뒤에 우리 삼각함수 배우겠지만 삼각함수 전부 다 주기함수입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좌표평면 한 바퀴는 360도이기 때문에 주기가 360이구나 까지 기억을 해주면은 나중에 주기함수 할 때 더 좋을 겁니다. 주기함수 뭐 나중도 아닌가 한 이틀 뒤에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수업이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9쪽의 밑에 4분면의 각 봅시다. 4분면. 자, 이제 4분면의 각을 표현하기 전에 저 4분면을 이루는 반직선 4개 있습니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반직선이 4개 있지? 네. 저 4개의 각도를 한번 적어봅시다. 자, 시초선은 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0도라고 일단은 써놓읍시다. 오케이? 각이 없으니까 저 위로 올라가는 게 몇 도입니까? 그렇지, 얘랑 이루는 각을 찾아야 되지? 90도입니까? 얘는 180도. 얘는 270도입니까? 네. 보이는 각도를 다 적었지? 근데 앞으로 각도에 반드시 뭐를 붙여준다? 몇 바퀴인지 몰라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여기 4개에다가 전부 다 몇 바퀴인지는 몰라요. 몇 바퀴인지는 몰라요. 나도 몇 바퀴인지 몰라. 나도 몇 바퀴인지는 몰라. 반드시 이렇게 4개를 다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각도, 반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3, 4분면이에요. 어떤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래.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3, 4분면 여기지. 맞습니까? 이거보다는 크고 이거보다는 작습니까? 네. 그래서 3, 4분면이면은 세타는 180 플러스 360n보다는 크고 270 플러스 360n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네. 1, 4분면 쉽지? 예를 들어서 1, 4분면의 각이라고 하면 됩니까?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다라고 해줘야 됩니까? 굳이 안 적겠습니다. 네. 4, 4분면만 한번 봅시다. 어떤 세타가 4, 4분면이에요?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습니까?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지? 네. 말이 돼? 안 돼요. 360보다 작다? 말이 안 되지? 맞습니까? 네. 270보다 크고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 그럼 여기다 해주면 돼. 360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왜? 360은 마음껏 더하거나 빼도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말이 되게 하려면은 270도 플러스 360m보다는 크고 여기에다가 360만 더 해주면은 이거 말이 되잖아. 요거보다 작다. 맞습니까? 네. 하나의 세타를 정의하는데 몇 바퀴가 다를 수는 없어. 여기서는 3바퀴고 여기서는 2바퀴일 수는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 바퀴인지는 모르지만 같은 바퀴를 돌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요거 두 개 대소관계를 맞춰줘야겠지. 그래서 시초선은 이렇게 적기도 하지만 때때로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위에 거는 사실 0도를 잘 안 적습니다. 그냥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0은 안 적어도 되지. 네. 자, 4분면의 각 밑에 위에 표시된 거는 여러분 어차피 알 거고 저 참고에 나와 있는 1, 2, 3, 4번이 여러분이 실전에서 쓸 겁니다. 순서가 앞뒤가 바뀐 게 조금 선생님 스타일 아니긴 한데 더하기니까 앞뒤 바뀌어도 보는데 크게 무리 없을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각에 반드시 몇 바퀴인지 몰라를 붙여줘라. 그게 우리가 앞으로 다룰 일반 각이거라. 자, 91쪽 한번 봅시다. 4분면입니다.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보자. 91쪽에 자, 세타가 2, 4분면의 각일 때 세타가 2, 4분면이에요. 그러면은 3분의 세타는 몇 4분면인가요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를 먼저 식으로 씁시다. 아까 전에 2, 4분면 90에서 180 사이지. 그렇기 때문에 세타를 90에서 180이라고 적는데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고 했지? 몇 바퀴인지 몰라를 꼭 같이 적어줍시다. 이렇게 적어줍시다. 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뭡니까? 3분의 세타지? 네. 양변을 3으로 나눠줍시다. 요것도 다 3으로 나눌 거야, 전부 다. 그러면은 30도보다 크고 120도 n보다 크고 30도면은 60도. 요렇게 나옵니까? 맞습니까? 자, 몇 바퀴인지 몰라기 때문에 n 대신에는 뭐를 넣어볼 수 있습니까? 정수를 넣어볼 수 있습니까? 자, n 대신에 0 한번 넣어볼까? 첫 번째. 3분의 세타가 몇 도에서 몇 도 사이? 30에서 60 사이가 나옵니다. 다른 n도 넣어봐야겠지. n 대신에 1 한번 넣어볼까? 150에서 180이 됩니까? 2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은 270에서 300도가 됩니까? 네. n 대신에 4 한번 넣어볼까? 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 3이지. 3 다음 3이지. 3 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얘가 몇 도가 돼? 3을 넣으면 n 대신에 360도가 됩니까? 네. 360도는 있으나 마나라 그랬지? 네. 뭐랑 똑같아져? 0. 0 넣었을 때랑 똑같아집니까? 그러면 4 넣으면 얘랑 똑같아지겠지? 네. 그 다음 거 넣으면 얘랑 똑같아집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 문제에서 풀 수 있는 팁을 하나 봅시다. 3분의 세타를 물어봤지? 맞습니까? 네. 정수를 3번만 넣으면 됩니다. 거기서 주기가 끝납니다. 4분의 세타를 물어봤습니다. 4번까지는 확인해야 됩니다. 2분의 세타를 물어봤다. 2번만 넣고 더 안 넣어봐도 되겠지? 네. 정수 넣기 제일 편한 건 뭐부터 넣는 게 제일 편해? 0부터 넣는 게 제일 편하지? 그래서 0부터 3분의 세타이기 때문에 3번만 넣어보면 반복되더라. 자, 이거 몇 4분면입니까? 1, 4분. 그렇지, 1, 4분면.
요거 몇 사분면입니까? 2, 4분면. 얘 몇 사분면입니까? 4, 4분면입니까? 그래서 3분의 세타는 1, 2, 4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답이 1, 2, 4, 3개 다 적어줘야겠네요. 이해됩니까? 네. 물어보는 세타가 몇 사분면이다 했으면 먼저 식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3분의 세타를 물어보면 3을 나눠야 되는데 정수를 넣을 때 3번만 넣으면 되더라. 유제 2번 한 번만 해볼까? 유제 1번은 뭐 어차피 숙제하고 유제 2번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보자. 자, 이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겠지? 네. 270에서 360 사이에 몇 바퀴인지 몰라 붙인 상태를 해줘야 되고 물어보는 게 세타니까 양변을 뭘로 나눠야 됩니까? 2요. 2로 나눕시다. 135, 180, n 세타 180, 180, n 됩니까? 네. 근데 내가 지금 방금 뭘로 나눴지? 2요. 정수를 몇 번만 넣으면 된다? 2번. 2번만 넣으면 됩니다. n 대신에 0 넣어볼까? 135도에서 180도 사이가 되겠지? n 대신에 1을 넣으면 315도에서 360도가 됩니까? 네. n이 0일 때 몇 사분면입니까? 2사분면. n이 1일 때 4사분면이기 때문에 2사분면, 4사분면이 답이 됩니다. 뒤에 더 넣어보면은 똑같은 게 반복될 겁니다.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지금 또 여기 문제의 풀이에 보면은 얘가 어떤 수일 때 어떤 사분면이 나오는 데까지 좀 적어놨습니다. 굳이 이 문제 푸는데 그것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0이면 그 다음 숫자 얼마입니까? 그 다음 숫자 4, 6 이렇게 되지? 네. 그 다음 숫자 1, 3, 5, 7, 9 되지? 밑에 거 뭡니까? 홀수고 위에 거 짝수입니까? 0은 짝수가 아니긴 하지만 위에 거를 2K로 표현할 수 있고 밑에 거를 2K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저렇게 시간 써가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2로 나누면 2번 넣으면 됩니다. 4로 나누는 문제 나옵니다. 4번 넣으면 됩니다. 쌤 4번이면 무조건 1, 2, 3, 4, 4개 아닌가요? 그럼 안 돼. 겹치는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4번 넣었어. n이 0일 때 1, 4분면 n이 1일 때 2, 4분면 n이 2일 때 또 1, 4분면일 수도 있습니다. 4개라고 했고 n이 3일 때 3, 4분면이면 답이 1, 2, 3일이지
4번 넣으면 4개니까 1, 2, 3, 4 그냥 안 해보고 적으면 이런 일이 셀 수 있으니까 꼭 넣어봐야 이거가 보긴 해야 됩니다. 다시 90쪽으로 가볼까?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알 건데,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자, 오늘 우리 반직선이 시초선, 기존이 되는 시초선이 있고, 반직선을 그렸을 때 그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불렀고, 그게 이루는 각도를 우리는 일반각으로 표현했지. 보이는 각도가 예를 들어서 이거 뭐 60도다 그러면은 요 OA가 이루는 각도는 60도 플러스 몇 바퀴인지 몰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맞아? 저런 반직선 안을 동경이라고 부르는데 저게 이제 2개 이상 있을 때를 볼 겁니다. 2개 이상.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이렇게 할까? 그리고 각을 표시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양의 방향으로 표시합시다. 자, 요 파란색 각도 요거를 알파라고 합시다. 양의 방향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가라는 소리입니다. 요 각도를 베타라고 합시다. 자, 알파랑 베타라는 두 각은 어디 축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Y축에 대해서 대칭되게 그려놨지? 맞습니까? 이 두 개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이 파트에서는 두 동경의 각도를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겁니다. 자, 이 두 각도 더하면은 몇 도가 됩니까? 보입니까? 180도가 되는 거 보입니까? 큰 거에다가 작은 걸 더해보세요.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해볼래? 맞지? 네. 베타만큼 간 상태에서 요 알파만큼 더 가면 몇 도가 돼? 180도가 됩니까? 자, 그러면은 뺀 거는 사실 내가 알 수 없는 각이지. 그럼 요거는 뺀 거는 나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더한 것만 의미가 있습니다. 자, Y축 대칭일 때 두 동경이 Y축 대칭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 도가 된다? 180도가 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적으면 된다 안 된다? 네. 뭘 더 적어줘야 된다? 그렇지, 몇 바퀴인지 몰라 꼭 적어줘야 됩니다. 오케이? 쌤 저거 180이 아닙니다. 지금 저 파란 게 몇 바퀴인지 지금 모르는 상태지. 빨간 것도 몇 바퀴인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두 동경을 그려볼 거냐면은 X축의 대칭되게 두 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여기다가 여기 X축 대칭 하나는 여기겠지. X축 대칭.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번엔 알파라고 합시다. 베타는 어떻게 그리면 되나? 많이 실수하는 게 요렇게 그어버립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무조건 양의 방향으로. 얘가 베타입니다. 네. 오케이. 이번에 두 개 더 할까 뺄까? 저예요. 더하면 몇 도가 됩니까? 360. 360도가 되는 거 보입니까? 네. 맞지? 저 파란 거만큼 간대서 알파만큼만 더 가면 딱 360이 되나? 네. 그래서 X축 대칭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 도가 된다? N이 되더라. 한 두 개만 더 해봅시다. 두 개가 원점 대칭인가 한번 해봅시다. 원점 대칭이면은 요 뒤로 이어지겠지. 이게 원점 대칭이지. 요 각도가 베타입니까? 네. 자, 요거 원점 대칭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네. 양옆으로 펼쳐지는 직선상에 있으면서 두 개가 방향이 반대인 경우지. 자, 요때 두 개 더 할까 뺄까? 그래요. 빼는 게 낫겠지. 네. 베타에다가 알파를 빼면 몇 도야? 180도입니다. 원점 대칭일 때는 베타 빼기 알파가 얼마? 180도가 된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거 하나만 더 해봅시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해봅시다. 직선 Y는 X가 있습니다.
알파라는 각도가 여기 있고 베타라는 각도가 요거에 대칭되게 여기 있다고 봅시다. 요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봅시다. 요건 더 할까 뺄까? 네. 더하면 몇 도가 됩니까? 90도가 되는 거 보입니까? 네. 베타에서 알파만큼 더가면 90도가 되지. 요때는 뭐 하면 된다? y는 x 대칭일 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더하면 90도가 됩니다. 크게 4가지 경우를 여기다가 선생님이 다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맞지? 네. 저거 외울래? 아니요. 외우는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려봐요. 그렇죠. 이렇게 그려보면 됩니다. 그려보면 됩니다.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여러분들 진짜 얼마 안 걸립니다. 뒤에 문제 하나만 잠깐 볼까? 유제 3번만 선생님이 바로 한번 해볼게. 이거 선생님도 안 해옵니다.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친구들 알겠지만 선생님은 식을 잘 안 외웁니다. 외울 필요가 없는 건 외워야 되는 거 외워야 되는데 필요 없는 거 외울 필요 없어. 3번 한 번만 봅시다. 자, 세타랑 5세타가 어떻대?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고 했지? 네. 아까 이거 원점 대칭이랑 같은 말이라 그랬지? 네. 그러면은 옆에 있는 공간에다가 여러분이 스스로 공경 두 개를 그려봐. 원점 대칭이 되게. 그러면은 그래도 상식적으로 얘가 세타의 가능성이 크고 얘가 5세타의 가능성이 크겠지? 네. 맞습니까? 두 개 뺄래 더할래? 빼요. 빼면 몇 도가 됩니까? 180도가 됩니까? 네. 그러면은 5세타 빼기 세타가 얼마다? 180.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은 4세타지 사실 요거는. 맞습니까? 누구를 물어봤어? 세타를 물어봤나? 양들 4로 나누면 세타는 이렇게 됩니까? n은 정수지. 근데 저거 힌트가 있습니다. 세타가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에? 270에서 360 사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n 대신에 얼마를 넣어야겠어? 3을 넣으면 되겠지? 그럼 얘가 270이 되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저 사이 값이 되겠지? 네. 그러면 n이 3이라는 소리고 세타는 몇 도? 315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외워서 뭐 이거 외워서 풀었습니까? 아니지. 자, 근데 요거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동경 두 개를 그려가지고 더하는 게 좋을지 뺄 게 좋을지 판단해야 되지. 동경을 좀 작게 그리세요. 실상 20이라고 네? 210 해가지고 15가 안 되는데 네? 아니 그 이거 90입니다. 90. 40 아니 내 다른 겁니다. 7로 맞지? 네. 미안합니다. 4분하면 90. 글씨가 좀 그럴 수 있어요. 90이지? 4로 나눴잖아요. 동경을 좀 작게 그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 X축 대칭이니까 동경 그려봐야지 했는데 이렇게 그리면 더하는 게 좋아? 빼는 게 좋아? 잘 모르겠어요. 안 보이지? 네. 맞지? 네. 더하면 뭐 180 될 것 같고 빼면 0도 될 것처럼 보이지? 네. 뭐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그릴 때 동경을 어떻게 그려라? 좀 작게 그리면 더하는 게 좋습니까? 빼는 게 좋습니까? 더하면 180도가 된다는 게 보이지? 네. 그래서 이거 동경 판단할 때 주의할 점은 딱 하나입니다. 좀 작게 그리세요. 한 15도 정도 그린다고 생각하면 다 잘 보입니다. 4번, 5번 마저 한번 풀어볼까? 이제 4번이랑 이제 5번. 자, 이거 외워서 풀지 않고 이렇게 그려서 풀면은 여러분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안 까먹습니다.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 외우면은 저거 일주일 안 갑니다.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의 인간의 암기력을 너무 믿지 마세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n에 얼마 넣을지는 저기 괄호 안에 있는 각도를 보고 내가 찾아야 됩니다. 수업이 빠른데 잘 안 되나? 막상 동경 실제로 그려보려고 하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자, 이 세타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 그럼 여기서 가능한 정수가 뭐랑 뭐가 있을까? 0 넣으면 어때? 되지? 1 넣으면? 돼요. 3 넣으면? 2 넣으면? 벗어나지? 그거부터 안 되는 거야. 되는 것만 적어주면 되는 거야. n이 0, 1이 가능하지? 그럼 세타는 40도, 80도가 가능한 거야. X축의 대칭인데 세타랑 8세타지. 8세타가 가는 것이 8세타 여기까지만 가지. 요 직선이 요 직선까지 더하면은 그렇지 여기 나눠집니다. 잘 하는구나. 밑에 게 잘 안 되나? 90 나오면 조금 왜안 나눠? 계속 나눠지. 다 나눠줘야지. 같이 한번 보자. 자, 4번은 세타랑 8세타가 어디 축 대칭이래? X축 대칭이라 그러니까 X축 대칭인 거 두 개를 한번 그어봤습니다. 쪽과 대칭이 아니네. 그러면은 요 작은 애를 세타라고 그러고 우리 여기 직선까지 가야겠지? 큰 애를 8세타라고 합시다. 두 개 더할까 뺄까? 더하면 360도가 되는 게 보이지? 네.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은 9세타가 360도고 몇 바퀴인지 몰라도 붙여줘야 됩니다. 9를 나눠주면 세타는 40도 플러스 40n이니까 네. 맞습니까? 네. 근데 세타가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에? 0에서 90도 사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까? 그럼 뭐 여러 가지 n을 넣어볼 수 있겠지만 저 안에 쏙 들어가는 건 뭐랑 뭐밖에 없어? 0. 그렇지. n이 0일 때 세타는 40도, n이 1일 때 세타는 80도니까 네. 나머지 정수를 넣으면 저 범위를 벗어나지? 네. 여러분 답을 이것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일 때는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세타만 물어봤으니까 40도, 80도 적어줬으면 좋습니다. 자, 5번 한번 봅시다. 자, 공경 두 개가 있는데 어디 대칭이다? y는 x 대칭입니다. 그러면은 역시나 좀 작은 거 하나 그려주고
y는 x 대칭인 거 여기 한번 그려주면 되겠습니까? 네. 몇이랑 몇이라 그랬나? 세타랑 4세타라 그랬는데 그럼 요거를 세타라고 그러고 여기까지를 4세타라고 한다고. 요거 두 개 어떻게 할까? 더하면 몇 도? 90도입니다. 그러면은 5세타가 90도 플러스 몇 바퀴인지 몰라가 붙겠지? 네. 세타 물어봤나? 네. 5 나눕시다. 세타는 숫자가 별로네. 요렇게 됩니까? 네. 180에서 270 사이입니까? 네. 3 넣으면 되나? 네. n 대신에 3을 넣으면은 18도 더하기 요렇게 되나? 네. 맞습니까? 234도고 다른 게 더 있나 없나를 좀 보고 싶으면은 72도만큼 커지거나 작아지겠지? 네. 여기서 72도 빼볼까? 벗어납니까? 네. 72도 더해볼까? 그래도 벗어나지? 이 문제는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1차 시에 배운 거 살짝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뭐를 배웠냐면은, 우리 앞으로 각도는 보이는 각도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몇 바퀴인지 몰라를 붙여주더라. 그리고 그 몇 바퀴는 사실 알고 봤더니 죽이더라. 왜? 한 바퀴가 죽이더라. 그리고 두 동경의 위치라는 게 4분면의 각, 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4분면의 각은 3분의 세타를 물어보면은 정수를 3번만 넣어보면 주기가 나오더라. 뭐 2분의 세타를 물어보면은 정수를 2개만 넣어봐도 주기가 나오더라. 그리고 방금 동경의 위치 관계는 저거 뭐 90쪽에 특강 해가지고 멋있게 적어놨는데 저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동경을 그려서 더하는 게 좋을지 뺄 게 좋을지를 찾아보는 게 훨씬 유용한 방법이더라. 알겠습니까? 좀 쉬었다가 부채꼴 들어가 봅시다.